반갑습니다. 클리더 에듀 남성교육이사입니다. 지난번에 올려드린 학년별 세대 구분해서 대학 입시 로드맵을 잡아드렸었는데 내용이 좀 글씨도 좀 잘 안 보였고요. 음성이 가장 안 들어갔어서 오늘 전체적으로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 해당하는 로드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대 구분을 해보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의 수능의 핵심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국어, 수학, 탐구에서 적용한다 라는 점이고요. 수능에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이 석차 9등급제, 표준점수 기준 석차 9등급제가 적용이 된다 라는 점 있습니다. 내신에서도 대부분의 주요 과목은 석차 9등급제, 등수 싸움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학 입시는 이제 얼마 안 남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전형 요소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대입 전형의 수시, 학생부 중 학생부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쉽게 말하면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는 방식인데요. 전교 등수 싸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을 대학에서 설정해 놓는데 그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위권 주요 대학은 일반고 기준 문과, 이과 각 전교권 학생들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통해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대학에 합격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 보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일단 성적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비교과 활동, 수상 실적 등이 이제 포함이 돼요. 이걸 가지고 서류 면접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 상위권 대학에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많이 뽑았던 전형이에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일반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을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등수 싸움 해야 되는데 이미 중학교 때 전교 1, 2등 한 학생들끼리 모여있는 학교라서 아무래도 등급은 잘 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학교 내신 등급은 낮지만 학교에서 진행했던 여러 비교과 활동, 수상 실적 등을 바탕으로 면접을 최종적으로 봐서 대학에 합격하는 방식입니다. 특목고 자사고에 특화된 방식이다. 자, 그 다음 수시 논술입니다. 논술은 각 대학에서 계열별 논술 시험을 출제를 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서술형 문제고요. 정답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 기준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본고사랑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대학별고사. 논술은 일반고에서 준비는 거의 어렵습니다. 난이도로 보면 일반고에서 보는 학교 시험보다 수능이 훨씬 어렵고요. 수능보다 논술 시험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고의 현실을 보면 수능에서도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 저는 거의 대응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하물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논술 시험은 당연히 대응하기가 어렵죠. 기존에도 논술 같은 경우는 아주 특화된 학생, 그 영역에 특화된 학생이나 아니면 사실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더 많이 지원했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시입니다. 지금 이 앞에 세 가지가 수시인데 수시는 수능 보기 전에 지원을 하는 방식이고요. 정시는 수능 끝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수시에서는 총 6번의 이제 지원의 기회가 생기고요. 전형 방식만 다르다면 같은 대학의 중복 지원도 가능해요. 정시는 대학을 가나 다군으로 나눈 다음에 뽑는 방식이라서 같은 대학에 2번 이상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시는 수능 점수로 대학을 줄 서서 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수시에서 합격하면 정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에서 보는 수능 100%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수능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은 수학, 국어, 영어, 탐구로 기준되어 있는데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표준 점수가 적용이 됩니다. 영어는 A, B, C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A, B, C 등급은 매우 단순한 건 90점 이상 A등급, 80점대 B등급.
70점대 C등급 이렇게 등급 기준이 분포되어져 있고요.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구분되어져서 합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되는 것, 유념해야 되는 게 선택 과목이거든요. 선택 과목 중에는 상대적으로 더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 과목은 쉬운 과목을 선택했을 때 고득점을 하는 것과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고득점하는 경우가 표준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선택 과목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능에서도. 그리고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시를 합격하면 정시로 못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수능 점수가 예측이 되고, 그래서 수능 점수로, 즉 정시로 합격할 수 있는 안정권 대학을 알고 있다면 수시에서는 그 밑으로 절대는 서서는 안 되겠죠. 수시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수시를 다 떨어져도 수능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는데 굳이 수시에서 그 아래로 쓸 이유가 없겠죠. 그러다가 덜커덩 나의 안정권 대학보다 더 아래 대학에 합격해버리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얼만큼 내가 더 세밀하게 수능 점수를 예측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시 전략 자체가 크게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상위권 대학의 전형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의대, 치대, 한의대, 그 다음에 신설 약학대학에서 정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간소화됐고요.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아예 비교과가 반영이 안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남는 건 내신 등급과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단순히 이제 교과 내신만 본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참고할 수 있는 서류가 원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형 자체도 함께 감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는 좀 상위권 대학에서 크게 증가합니다. 이것은 단순 학생부 교과라기보다는 바로 학교장 추천, 지역균형 인재 선발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교장 추천 선발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은 앞으로 폐지될 계획으로 계속 감소합니다. 자, 이 학생들의 고등학교 내신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모두 공통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2학년 때는 선택 과목 중에 일반 선택 과목 위주로 구성이 되고요. 일반 선택은 등수 싸움 해야 합니다. 그런데 3학년 때는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듣게 돼서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가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90점 이상 A등급, 80점대 B등급과 같이. 왜냐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은 수강생 인원도 좀 많이 축소가 되고, 말 그대로 이제 진로 관련된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수 싸움이 아니라 단순 성취로만 등급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계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열 선택하고 계열에 맞는 이제 전공 과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수학, 탐구 과목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3대 1의 비중을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정보를 미리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건 고등학교 2학년 전에 해놓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이제 그게 대학에서 전형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희망하는 대학의 기본 정보 정도는 확인해야 돼요. 전형 요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구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수능에서의 선택 과목 구성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이유는 표준 점수로 전환을 할 때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에서 고득점하는 것과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목에서 고득점한 표준 점수가 각각 다르고요. 각 대학에서 기준 삼는 선택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선택 과목 구성 신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학생 스스로 정보를 확인해서 본인이 대응하는 거는 한계가 아주 많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도움, 그 다음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면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고등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이고 카메라 이상하네요. 나는 수시로 대학 가는 거고 정시는 글쎄 라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수능은 대학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전형이에요. 전략적 요소입니다. 마지막 역전 찬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전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신은 석차 등급제로 등수를 알아두시면 좋아요. 400명 기준으로 전교 15등, 45등이 1등급, 2등급 컷입니다. 만약에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요 과목들은 모두 전교 15등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보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까지는 전교 등수 싸움에서 전교 15등 안에 주요 과목이 들어가게끔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열 선택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계열 선택 전에 진로 전공 선택을 먼저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전에 남은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로드맵을 다 짜는 게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고요. 가능하면 컨설팅을 받는 게 좋아요. 학생 스스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정보가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과 학생 즉 가정에서만 선택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능은 중요합니다. 수능은 수시 전략이 더 중요하고 마지막 역전 찬스이기 때문에 정말 교과학습에 내실 있게 공부해야 되고요. 수능 준비 끝까지 한다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현재 2020년 기준 고2에서 중3 학생들의 대학 입시 로드맵 내용이었습니다.